코스피가 9천을 처음으로 뚫던 지난주 시장에 묘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사상 최고치라고 모두가 환호하던 바로 그 주에 우리나라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1조 2천억 원어치나 내다 팔았습니다. 더 묘한 건 같은 기간 외국인이었어요. 국민연금이 던지는 동안 외국인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큰손 하나는 팔고 또 다른 큰손은 사고 같은 시장을 보면서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내 주식은 어쩌라는 거야? 국민연금이 판다는데 따라 팔아야 하나? 아니면 외국인처럼 버텨야 하나? 오늘은 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살짝 당겨두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7월부터 판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 그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떠도는 170조 매도 공포도 숫자가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수급 이슈를 들고 왔어요. 오늘 영상에서 약속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이 진짜 언제부터 얼마나 파는지 정확한 숫자로 정리해요. 둘째, 떠도는 공포가 어디서 뻥튀기 됐는지 짚어요. 셋째, 그래서 내 계좌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신호별로 손에 쥐어드려요. 특히 3번째, 행동 가이드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거예요. 사실만 알고 끝나면 불안만 커지잖아요. 사실을 알았으면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까지 가야 진짜 끝난 거니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7월부터라는 말, 이게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부터요. 7월부터라는 말의 뿌리는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동안 리밸런싱을 잠깐 멈춰뒀는데 그 유예가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예 끝나는 7월부터 움직이겠지라고 다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 거래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연기금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았어요. 나흘간 합계가 1조 2250억 원입니다. 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손이 움직인 거예요. 날짜별로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요. 16일엔 700억 정도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17일 2470억, 18일 3820억, 그리고 19일엔 5890억으로 점점 커졌어요. 이 19일 하루치는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굳이 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그것도 점점 액수를 키워가며 팔았을까요?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어요.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라버려서 국민연금 입장에선 안 팔고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저수지로 비유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거대한 저수지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서 수위가 만수위를 넘어버린 거죠. 수문을 안 열면 댐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방류한다가 아니라 수위가 위험해지니까 미리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본 1.2조의 정체입니다. 그럼 그 수위가 정확히 얼마나 찼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수위 이야기를 했으니 그 수위가 지금 얼마인지부터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전체 기금의 30%에 육박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원래 정해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전체의 몇 %까지 담겠다는 목표 비중을 정해둬요. 5월 28일에 이 목표를 14.9%에서 20.8%로 올렸어요. 시장 환호가 컸죠. 목표를 올렸으니 안 팔아도 되겠네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해요. 목표 비중만 보면 안 되고 허용 범위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목표에서 위아래로 일정 폭까지는 그냥 둬요. 이 폭을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넓혔어요. 이걸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상한선이 19.9%에서 28.8%까지 올라간 거예요. 상한을 크게 열어준 거죠. 그런데도 지금 실제 비중이 30%니까 그 넓힌 상한선마저 넘어버린 상태예요. 100원짜리 지갑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국내 주식에 최대 28원 80전까지만 담기로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30원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1원 넘게 초과한 거죠. 규칙상 이 초과분은 덜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통념 하나가 깨져요. 목표 비중 올렸으니 매도 끝났다는 안도감이요. 목표를 올리고 상한까지 넓혔는데도 주가가 더 빨리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한도를 넓힌 게 무색해진 거죠. 그럼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올랐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코스피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질 거예요. 코스피는 6월 18일에 9063을 찍으며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어요. 연초 대비로 따지면 110%가 넘게 오른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2배가 넘었다는 뜻이죠. 110%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100만 원 넣어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반년 만이에요. 적금으로는 평생 못 만드는 수익이 지수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국민연금한테는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보유 주식 가치가 2배로 불어나니까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절로 부풀어요. 사지도 않았는데 비중이 넘쳐버린 거죠. 다시 저수지로 돌아가면요. 국민연금이 물을 더 퍼담은 게 아니에요. 비가 미친 듯이 와서,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해서 저절로 수위가 만수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왜 파는가였어요. 정리하면 주가 폭등, 비중 자동 초과, 규칙상 매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파느냐? 여기서 그 무서운 170조 공포가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이 170조를 던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숫자가 공포의 핵심이에요. 170조가 시장에 쏟아지면 코스피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 계산의 전제가 낡았어요. 170조는 목표 비중이 14.9%였던 시절을 기준으로 잡은 숫자예요. 비중을 14.9%까지 빡빡하게 끌어내린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팔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목표는 이미 20.8%로 올라갔고 상한도 28.8%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덜어내야 할 양은 훨씬 적어요. 시장에서 추정하는 최대 매도 규모는 약 55조 원이에요. 170조와 55조, 3배 넘게 차이가 나죠? 공포의 숫자가 옛날 계산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55조도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의 한도를 두고 조금씩 나눠서 팔아요.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건 총액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여기서 시선을 한 칸 옮겨야 해요. 다들 총 55조라는 큰 숫자에 놀라는데 프로는 일일 한도를 봐요. 지난주 하루 최대 매도가 5,890억이었죠. 이 페이스라면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수지로 다시 보면요. 170조 공포는 댐이 한 번에 터진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론 수문을 조금씩 열어 계획적으로 방류하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하나는 재난이고 하나는 관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정보와 행동을 짝지어 드릴게요. 만약 뉴스에 국민연금 하루 1조 넘게 순매도 같은 표현이 뜨면 그건 방류 속도가 빨라졌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조금 키워두세요. 반대로 지난주처럼 하루 수천억 원대에서 오르내리면 그건 시장이 감당 가능한 계획 방류예요. 이럴 땐 일일 매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소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하루 속도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큰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이 파는 동안 외국인이 샀다고 했죠. 이 엇갈림이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외국인이 샀다는 건 중요한 균형추예요. 국민연금이 파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나 주가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비중 규칙 때문이에요. 한국 경제를 비관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반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미래를 보고 자기 돈을 베팅하는 쪽이에요. 그 외국인이 같은 기간에 사들였다는 건 적어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9천 코스피를 아직 비싸다고만 보진 않는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국민연금 매도는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 끝이 정해져 있어요. 비중이 한도 안으로 들어오면 멈춰요. 영원히 파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매수는 판단에 따른 거라 방향이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큰 그림은 한쪽은 한도까지만 파는 손이고 다른 쪽은 길게 사는 손이 맞서는 구도예요. 한도가 채워지면 매도 압력은 잦아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보 행동 짝이에요. 외국인 매매 동향을 매일같이 체크하세요. 국민연금이 파는데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면 그건 매도 충격이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급하게 던질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외국인까지 같이 팔기 시작하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받아주는 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때는 보유 종목을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어 태세로 전환하세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외국인이 진짜 방향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큰손 매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주기적으로 봐왔어요. 큰손이 한도 때문에 기계적으로 파는 장면은 주식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주가가 크게 오를 때마다 연기금은 비중 초과로 팔고 주가가 빠질 때는 비중이 줄어드니 오히려 사요. 이게 리밸런싱의 본질이에요. 이걸 라면 진열대에 빗대 볼게요. 라면을 딱 100칸까지만 채우기로 정해둔 가게가 있어요. 칸이 넘치면 빼서 창고에 넣고 칸이 비면 다시 채워요. 가게 사정이 아니라 칸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죠. 국민연금도 지금 칸이 넘쳐서 빼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이렇게 규칙 때문에 기계적으로 파는 손이 만드는 하락은 대체로 짧고 얕아요.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눌림목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보 행동 짝이에요. 국민연금 매도로 평소 사고 싶던 우량주가 출렁이며 빠지면 그건 칸 규칙 때문에 생긴 일시적 눌림일 가능성이 커요. 사고 싶던 종목 리스트가 있었다면 이때를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종목의 실적이나 사업에 진짜 문제가 생긴 게 아닐 때만요. 회사 자체가 흔들려서 빠지는 거라면 그건 칸 규칙이 아니라 진짜 악재예요. 둘을 구분하는 법은 잠시 뒤 행동 가이드에서 자세히 짚을게요. 자, 이제 사실은 충분히 깔았어요. 언제부터, 왜, 얼마나, 누구와 엇갈리며 파는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계좌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여기에 가장 공들였어요. 먼저 큰 원칙 하나. 국민연금 매도는 신호지 명령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국민연금은 규칙 때문에 파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계획대로 가면 돼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갈게요. 지금 코스피 종목을 들고 있는 보유자분,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가서 진입을 고민하는 미보유자분. 상황이 다르니 행동도 달라야 해요. 보유자부터요. 보유자분께 첫 번째 단계, 내 종목이 국민연금 비중이 큰 대형주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대형주는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일 때 매도 1순위예요. 지수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크니까요. 만약 그런 대형주를 들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전량 보유와 전량 매도 사이의 중간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진 수량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한 덩어리는 지금 차익 실현, 두 덩어리는 보유하는 식이에요. 이게 안심장치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다 팔았는데 외국인이 받아서 주가가 더 오르면 배 아프고 다 들고 있는데 매도가 거세지면 불안하잖아요. 나눠두면 어느 쪽이 와도 절반은 맞춘 셈이 돼요. 한 방향에 다 거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이 매도 덩어리를 언제 실행할지 신호를 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하루 1조 넘는 순매도가 뜨고 외국인까지 같이 팔면 그때 첫 덩어리를 정리하세요.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어요. 보유자분 세 번째 단계는 내 종목이 칸 규칙 매도인지 진짜 악재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주가는 빠지는데 회사 실적 전망이나 업황 뉴스는 그대로면 그건 수급 때문이에요. 버틸만한 하락이죠.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데 실적 하향이나 업황 악화 뉴스가 같이 나오면 그건 칸 규칙이 아니라 진짜 악재예요. 이땐 국민연금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수급 핑계로 진짜 악재를 못 보면 안 돼요. 이제 미보유자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는 분 차례예요. 솔직히 지금은 코스피가 9,000을 넘은 사상 최고 구간이라 신규 진입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도 길은 있어요. 미보유자분 첫 단계, 절대로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지금처럼 높은 자리에선 몰빵이 가장 위험해요. 들어갈 돈을 정했다면 최소 서너 번에 나눠 들어간다는 원칙부터 세우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안심장치예요. 두 번째 단계, 바로 그 국민연금 매도가 만드는 눌림목을 첫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세요. 큰손이 칸 규칙 때문에 팔아서 우량주가 출렁일 때 그게 미보유자한테는 오히려 더 싸게 담을 기회가 돼요. 남들의 매도가 내 진입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종목 선택이에요. 신규 진입이라면 국민연금 매도 부담이 큰 초대형주만 고집하지 말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분산하는 게 안전해요. 매도 1순위에 모든 돈을 거는 건 지금 자리에선 부담이 크니까요.
보유자든 미보유자든 공통으로 매일 체크할 신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아침마다 1분만 확인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 연기금 1일 순매도 금액. 수천억 원 되면 계획 방류라 평온, 하루 1조를 넘기면 방류 가속이라 경계예요. 둘째, 외국인 매매 방향. 외국인이 받아주면 안심, 같이 팔면 방어.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셋째, 코스피 지수 레벨이에요. 지수가 더 오를수록 국민연금 비중도 더 부풀어서 매도 압력이 커져요. 반대로 지수가 빠지면 비중도 줄어 매도 압력이 자동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매도 공포는 줄어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3가지를 묶어서 행동으로 바꾸면 이래요. 일일 매도 급증, 외국인 동반 매도, 지수 추가 상승, 이 셋이 겹치면 방어 태세. 반대로 매도 평온, 외국인 매수, 지수 조정. 이 조합이면 분할 매수 기회. 신호 조합으로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심 장치 하나 더.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판다는 한 줄 뉴스만 보고 충동적으로 전량 매도하지는 마세요. 앞에서 봤듯 이건 끝이 정해진 규칙성 매도예요. 패닉으로 바닥에 던지는 게 가장 큰 손실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7월이 아니라 이미 6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올라 비중이 한도를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떠도는 170조 공포는 옛날 계산이에요. 실제 최대 매도는 약 55조. 그것도 하루 한도로 나눠서요. 댐 붕괴가 아니라 수문을 조금씩 여는 계획 방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게다가 국민연금이 파는 동안 외국인은 받아주고 있어요. 한쪽은 한도까지만 파는 손, 다른 쪽은 길게 사는 손이에요. 이 엇갈림 속에서 매일 봐야 할 건 단 2가지, 연기금 1일, 매도 속도와 외국인 방향이에요. 자, 그럼 오늘 딱 3가지만 가져가세요. 첫째, 국민연금 매도는 댐 붕괴가 아니라 계획 방류다. 그러니 한 줄 뉴스에 패닉 매도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매일 볼 건 단 2개, 연기금 매도 속도와 외국인 방향이다. 이 둘만 보면 지금이 방어할 때인지 담을 때인지 판단이 서요. 셋째, 큰손이 만든 눌림목은 따라 팔 신호가 아니라 나눠 담을 기회다. 이 3줄만 메모해 두셔도 오늘 영상은 본전을 뽑으신 거예요. 큰손이 움직일 땐 늘 시장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규칙 때문에 파는 손과 판단해서 파는 손을 구분할 줄 알면 공포가 기회로 바뀌어요. 오늘 그 구분하는 눈을 손에 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 해결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신호도 함께 챙겨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